자, 이제 메타 기억력 스포츠 간단히 짧고 굵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타 기억력 스포츠 훈련을 할 지금 올해 훈련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12월서부터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문장이라도 좀 충분히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문장과 단락에 집중해야 되는 반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서부터 단어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반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타학습법에서 여러분 문장,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방법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일단 메타학습법 내에서 학습 전략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마음 학습 전략 빼놓고 이 인지적인 학습 전략은 질문법, 질문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법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거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이거는 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어 독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넓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사탐이나, 뭐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 한국사나 이런 것, 물론 전부 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견법 해가지고, 이 발견법은, 어, 그 유클리드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거 이거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학. 그리고 이제 표현법 이건 뭐 쉽게 말하면 글쓰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질문법이 공부법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언제 질문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해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발견하는 방법, 표현하는 법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훈련할 것은 이거를 다 훈련을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법하고 이해법하고 기억법 요 세 가지 위주로 이제 훈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분석은 뭐죠? 문장 구조의 분석, 흐름의 분석, 그리고 문장 내에서의 짧은 관계의 분석 이런 것들 그리고서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보는 것을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통합하는 거고 그리고 한 문장이 딱 있다. 그럼 그 뒤에 문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 원인, 결과, 이런 시간적인 과정, 흐름, 이런 걸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 비슷한 게 무엇이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통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분석, 통합, 이런 것은 단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분석은 나누는 거, 나누고 빼는 거. 통합은 더하는 거, 나누고 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누고 묶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질문하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억법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노트 형식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이제 마인드맵으로 주로 노트를 하면 좋아요. 마인드맵으로 표시를 하면. 그리고 기억법은 변환하고 결합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변환하고 결합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억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맵으로 역시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하고 심상하고 감정하고 감각하고 동작 이런 것들을 서로 연관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 서로 결합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결합하면은 언어하고 심상 이것이 주요한 건데 여기 감정, 감각, 동작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확실히 결합을 해야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예술 쪽 종사하시는 예술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다룬다 하면은 특히 언어 심상은 당연한 거고, 감정하고 이 동작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물론 이해법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별 해가지고 의미가 다섯 가지 요소가, 언어 심상 감정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감각과 동작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이거 한번 보죠. 과학문하고 예술문이 있죠? 왼쪽이 과학문이고, 오른쪽이 이제 예술문이고, 그리고 예술문 중에서도 이것도 좀 약간 그 에세이 같은 좀 가볍고, 너무 그렇게
감정이 넘치지 않은 이제 그런 문장인데 정말 감정이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즈음에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지만은 이거를 읽으면 정말 정말 이제 가슴이 미어지고 막 눈물이 나는 이제 그런 문장까지도 한번 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언어, 심상, 감정 그리고서 감각은 이제 주로 낭독을 통해서 나타나죠. 낭독.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낭독을 하고, 이제 뭐 쓴다든지 다양한 감각을 한꺼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감각은 사실상 그렇게 이제, 효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동작,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질문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간단히 복습한 겸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질문법이죠. 육하 질문하고 뭐라고 했죠? 재구성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육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체하고 대상이 있죠. 주체하고 대상. 무엇을, 누가 누구를, 무엇을 해가지고, 누가 언제 무엇을, 누가 무엇을 있고,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언제 어디서, 조건이 있죠. 조건, 상황. 시간적인, 공간적인 조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이유가 있죠. 왜, 왜. 그래서 방법 또는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문장을 육하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한 문장에 육하로 분석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장에 없는 육하, 즉 누가가 빠졌는지, 무엇을이 빠졌는지, 그리고 언제가 빠졌는지, 어디서가 빠졌는지, 어떻게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이 문장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하는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 빠졌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빨리 간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쓰셔도 좋고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빠졌죠? 육하 원칙, 육하 중에서 무엇이 빠졌죠? 일단, 누가, 누가, 누가는 이 문장에 드러나 있나요? 누가, 누가, 이 문장에서는, 그렇죠. 여기에서 빠진 것은 어디서죠? 그래서 누가,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가 언제, 기원전 100년경에 어디서는 이 문장이 안 나타나 있고, 무엇을, 무엇을, 기억술의 중요성을 어떻게 했다? 강조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후대에 의해서 계속 연구 발전되었다. 이거고, 왜는 변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육하 중에서 하나만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원전 100년경에는 기원전 100년경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로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소가 들어가면 육하 원칙이 한 문장에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좀 더 쉽고 평이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재진술, 재구성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문장을 구조를 바꾸든지 용어까지는 여기는 단어들까지는 굳이 바꿀 필요 없고 요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좀 평이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자, 그거를 좀 더 평이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은 기원전 100년경에 그냥 쓰면 되는 거고,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뭐 노력에 의해 이런 것들은 좀 군더더기니까 기원전 100년경에는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변론에서의 승리를 위한 변론에서 이기기 위하여 변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뭐 이것도 괜찮지만은 변론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억술 기억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재구성을.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딱 끊고서 계속 연구 발전되었다는 따로 한 문장으로 취급을 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좋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고, 별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글쓰기 훈련을, 이런 데서부터 한 문장을 가장 간단히 그리고 요약하는데, 재구성하는데,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좀 더 어려운 문장 나오면은 좀 더 쉽고, 구조도 더 간략하게 해가지고서 평이하고 아주 간명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표현력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아웃풋하는 표현하는 능력이 계속 이제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훈련을. 자, 그래서 질문법하고 우리 간단히 한번 재구성을 해봤고, 과학문하고 예술문이 있다. 이런 약간 두 개의 다른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질문하고, 이해하고, 도해하고, 그리고 결합하는 이러한 학습 전략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질문법을 간단히 한번 사용을 해봤고, 자, 이제 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해. 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형, 간단히 사각형이든 뭐 원형이든 어떤 도형이든 괜찮아요. 도형에 핵심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도형에서 선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선은 핵심어 간에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어, 칠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멘탈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한번 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이거는 무엇 과로에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과학기술 창조력. 거기 바른 인성을 겸비하다 똑같죠? 똑같이 동의 같은 현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원인 또는 수단이 돼가지고, 방법이 돼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로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새 지식 창조가 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지식이 창조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융합을 한다. 융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창조라고 되어 있네. 창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에 세 개 병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 지식 창조 이것이 이제 원인 결과식으로 흐름으로 쭉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 도예할 훈련, 짧은 문장으로, 나중에 좀 더 긴 문장으로, 나중에 한 단락으로 해가지고, 이런 도예가 핵심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중급 과정에서 우리 쌤이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단락도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한 단락의 요점을 확실히 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예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문도 핵심어가 무엇이고 그 핵심어들이 어떻게 이어지면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한 단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만 딱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해하고 이걸 요약을 하는 거죠.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인문학적 상상력, 이거를,
이제 표기까지도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인문학적 상상력은 인상, 과학기술 창조력은 앞글자만 따면 돼요. 가창, 바른 인성은 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요게 여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원인결과 이 흐름을 아주 세세하게 나타내가지고 이걸 뭐 갖추고 겸비하여 새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하게 융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새 가치가 창조한다. 이렇게 3단계로 새식 창조, 다양한 융합, 다양한 지식의 융합, 새 가치 창조 이렇게 했지만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다양한 지식을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과 가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 거고, 인상, 과창, 바인을 갖추고, 전부 다 한 번에 다 갖추고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는 요약을 좀 했죠. 요약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해와 바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다듬고 가다듬은 문장이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바로 어느 정도는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간략하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글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어려운 문장 읽을 때는 이렇게 도해가 눈앞에서 쫙 펼쳐져야 됩니다. 도해가. 자, 그럼 이제 약어를 이용해서 양면결합하는 거 한번 보죠. 결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합법 해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은 이거를 인문학적 상상력하고 인상, 발음을 인하고 상만 이렇게 약어로 잡은 거예요. 약어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어때요? 인상이 상당히 좋죠. 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넘치는 이런 장면이죠. 인상.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인상이 좋으니까 이 단어가 인과 상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두 개구나. 인과 상.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은 인문학이겠구나. 그리고 머릿속 상상을 하니까 상상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하고 의미를 한꺼번에 다 잡는 양면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을. 과창도 마찬가지도 과창도. 자, 과창해가지고 이렇게 이 창이 엄청 번쩍번쩍거리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결과로 이렇게 창조된 창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양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양면 변환이죠. 그리고 바인도 마찬가지죠. 바인도 그 내용은 뭐예요? 아주 바른 인성이니까 이렇게 바른 인성할 수 있는 거고, 요 사람이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도시 사람이냐, 이제 요 사람이 바로 시작되는 도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바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바인 해가지고 바인더를 가지고서 아주 예의 깊게, 예의 바르게 뭐뭐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다양한 지식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융합을 하는 장면, 책을 서로 섞는다든지, 뭐 그리고서 이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하는 모습. 여기 있는 두 가지 정도는, 이런 정도는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전공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용어들은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보자마자 몇 초 만에 이렇게 의미하고 발음 두 개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형상화해서 결합을 하면은 용어의 학습 능력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법. 우리가 지금 질문법 했고,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도해법을 한번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결합법을 써봤어요. 결합법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바로 약어법을 이용한 양면 결합법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감정과 감각과 동작을 추가를 하는 거죠. 인문학적 상상력 할 때, 이런 상상을 하는, 이런 한번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상상을 하는 모습, 또는 머리로, 이렇게 손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쭉 상상을 한다는 이런 동작을 가한다든지 과학기술 창조력 하면 여러분이 어떤 과학기술 어떤 실험 그 실험 기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걸 창조를 하는 뭐 이런 장면을 스스로 의 동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동작을 추가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과학문도 있지만은 예술문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래서 대본 같은 거 이제 잘 외우는 사람들 보면은 감정도 잘 느끼고 몸을 정말 잘 사용을 해요. 몸을. 그냥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머리로만 해가지고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 대사의 내용, 의미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과장되게 취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과장되게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학습의 원리인데, 이해하고 기억하는 원리인데,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의미의 요소들을 서로 계속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결합을.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간단히 도해를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도해를. 핵심어, 예술문이지만은 핵심어를 뽑고서 그 핵심어 간의 이 관계를 간단히 한번 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우리 쌤은 아주 간단하게 도해만 했습니다. 도해만. 실제 여러분 노트 정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학습 능력을 크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요게 너무 간략하게 하면은 나중에 볼 때,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뭐였지? 하고서 다시 한번 이 반복을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도트 정리법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글로 다 풀었어가지고 노트 정리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녹음기를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하나 딱 마련을 해놓고, 혹시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녹음기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직접 머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2차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예 형식으로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쌤은 이렇게 한번 간단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교수, 교수는 뭐죠? 교수. 교토는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교수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일본 문화의 진수가 있고, 일본미 있고, 그래서 여기 문화의 진수하고, 꽃이 피었다. 개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하면 교토는 수도, 문화니면 뭐 진수도 좋고, 진수 또는 꽃, 일본미, 문화, 일본 문화, 일본미, 이것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그냥 간단히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약을 또 해보면은 일본 문화의 진수하고 일본미의 꽃은 사실상 중복이죠. 중복이에요. 그래서 교토, 수도의 지의, 문화의 진수 이렇게만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세 단어 정도만 핵심어로 뽑고 그리고 이 핵심어를 다시 다시 원래의 문장 또는 원래의 문장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쭉 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문장에서 바로 핵심어를 뽑고 이 핵심어를 다시 문장으로 돌리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필사 훈련입니다. 필사라는 것이 그냥 글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 좋은 문장에서 핵심어를 뽑아요. 핵심어를 뽑고서 그 핵심어에서 다시 살을 붙여가지고 원래의 문장으로 돌아가고 원래의 문장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비로소 필사가 되는 겁니다. 필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요 문장들을 요 핵심어만 가지고서 계속 자기가 말을 해보고 표현을 해보고 글을 써보고 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원래의 문장하고 비교해보고 요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거를. 자, 그러면 만약에 결합법을 쓴다. 결합법.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핵심은 물론 뽑아놨는데 이걸 좀 더 풍부하게
심상을 이용해가지고 기억과 이해 효과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겠지만은 나중에 쭉 문장을 읽어가면서 어떤 문장들은 심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 아 이것은 주제다.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심상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할 때는 결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결합법 이렇게 나오면은 교토는 일본 역사에서 1,000년간 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교토 이거 중요하지. 교토하면은 이 교토를 심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토를 상징하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건물. 우리 서울 같으면은 뭐 서울 뭐 예전에 63빌딩 이랬는데 뭐 요즘에는 뭐 롯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산타워를 한다든지 서울 뭐 청계천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서울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은각사라는 곳이래요. 은각사. 교토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관광지인 모양이에요. 유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토 했고 교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1,000년간 중요하지만은 1,000년하고 수도하면 1,000년 뭐 그냥 따라올 거기 때문에 수도의 지위다 그러면은 아 그런데 교토에서 교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교토의 기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음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교토 해가지고 우리 쌤은 교토 하니까 그 교활한 토끼가 이제 굴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고사성어, 사자성어에서 교토하면은 여기 교활한 토끼 이런 식으로 우리 쌤은 변환을 시켰어요. 교활한 토끼. 그래서 여기 수도의 지위는 지위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지위 해서 요 지위고 그러면 교토가 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교토가 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 수도란 요 낱말을 확실히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도를 또 바꾸는 거죠. 수도. 뭐 물이 나오고 있는 수도 해가지고 이 의자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지위 그래서 일본 문화의 진수는 어떻게 형상화를 하면 좋겠죠? 이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진수성찬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서양인데 여기 뭐 일본 음식들로 이렇게 지금 마련을 하면 좋겠죠. 이게 그 이미지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일본 문화의 진수 이렇게 하고 일본 묘의 꽃이 여기서 활짝 피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법은 이런 심상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해와 기억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변환,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기억법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변환하고 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변환하고 결합. 그래서 어떻게 변환시키느냐,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거. 그리고서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아 이것은 중간에 논리적으로 흐름으로 파악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럼 중간중간에 바로 뭘 쓰는 거죠? 메모리맥, 즉 기억의 궁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합법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을 대할 때도 이러한 바로 우리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질문법, 그리고 이해법, 기억법,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현하는 거, 핵심어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결합을 시키고 나중에 핵심어와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표현을.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이제 표현의 훈련도 되는 거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보다 더 온전하게, 보다 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이해, 기억, 발견, 표현. 발견은 이제 여기서 거의 이제 다르잖아. 문장이 이제 간단하고 굳이 발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견은 정말 이제 어려운 문장이나 의미가 풍부한, 의미심장한 문장이나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야 될 때. 또는 뭐 직관적으로 이것을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할 때 이런 발견법을 쓰는 거죠. 자, 이제 이것만 이건 감정하고 동작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몇 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테스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우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김여령 작가의,
이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장편 소설 중에서.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소리 내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별로 누구 없으면은 없으면은 한번 요 사람이 돼 가지고 요 사람이 돼 가지고 감정을 이입해서 요 사람으로 동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요 사람으로 동화를 해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동작도 요 사람은 어떠한 동작을 취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맥락을 알면은 좀 더 정확하게 감정과 동작을 추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여러분이 상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며 라고 해서 뭔가 좀 따지고 서운한 것을 토로하는 이런 그 맥락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감정과 동작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식은 감정이 가슴에 묻는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대답이 나오죠? 가슴에 묻어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감정만 실어가지고 해도 물론 충분히 기억이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그 장면을 아까 결합법을 쓴 것처럼 그림으로 쭉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대사를 하고 동작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콘크리트를 풀어 쏟아붓고서 철물을 붓고 굳히는 장면, 그리고서 바락바락 기어 나오는 막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을 결합법, 심상으로 상상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감각, 말을 하고, 듣고, 리듬 같은 거, 운율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할 때 이 박자 이런 거, 리듬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감각이죠. 감각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동작. 어떤 뭐 자식이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뭐 이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을 추가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이걸 읽으면서 여기는 왜 그럴까 질문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도해도 해가지고 도해도 하고 요약도 하고 이걸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표현을 해보고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그 핵심어를 한 다음에 그 핵심어를 자기 자신이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풀어보는 거를 여기에 이제 원문하고 같게 깨끗이 계속 붙여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전에 읽은 걸 여러분 채팅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 그냥 쭉 쏟아내면 됩니다. 그냥 원문하고 똑같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을 실었는지, 어떠한 동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만 한번 쭉 쏟아내 보세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읽은 것들을 지금 아웃풋을 해보세요. 아웃풋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원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리듬감까지 느껴지죠? 이런 것도 리듬감까지. 묻어도 안 묻혀. 묻어도 바락바락. 미안해서 못 묻고, 불쌍해서 못 묻고, 원통해서, 미안해서, 불쌍해서, 원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쭉 읽어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특정한 어떤 단어가 잘 인출이 안 된다, 재생이 안 된다. 그럼 그것만 따로 기법을 써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웃풋을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메타 학습법에서 이 학습 전략을 가지고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이해, 기억,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쭉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문장 이론적인 것은 이제 음, 실제 이제 학습법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거를. 자, 필사 훈련, 필사 요약. 그렇죠. 필사를 하는데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쓰진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필사를 그 문장을 계속해서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번 옮겨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자기가 쭉 한번 감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만 하면은 키워드만 처음에는 키워드를 좀 많이 뽑으세요. 처음에는 좀 키워드를 많이 뽑고 그렇게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감상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한 그때 자기의 그 실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그 키워드만 보고서 원래의 문장을 복원을 시켜보세요. 이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 융합반복인데 이것이 이제 융합반복의 한 예인데 이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서 이해하고 기억법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표현법 같이 훈련하는 일련의 정말 정말 아주 좋은 그런 학습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특별히 이제 더 질문 없으면은, 오늘 이제, 실전 테스트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서, 그 단어를 가지고서 실전 테스트를 계속 할 거예요. 독서를 할 때 독서 내용이 방대하면 기억의 궁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핵심어 네트워크만 기억의 궁전을 사용하면 돼요. 목차하고 핵심어 네트워크. 그래서 목차를 처음부터 다 외워버린다. 진짜 중요한 목차들이라서 뭐 빠뜨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목차를 한 번에 다 외워버린다.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면은 책 한 권의 목차를 외우는 거는 그냥 몇십 분이면 돼요. 몇십 분이면은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몇 번 반복을 하면은 그 책의 목차를 다 외웠다는 것은 그 책의 거의 반은 벌써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중요한 내용들만, 가령, 여기에서, 음, 가령 일본 문화의 진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항목이 6개가 있다. 그러면 그 항목을 일본 문화의 진수를 기억의 궁전으로 만들어서 그 항목을 거기에다가 딱 결합시키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습법 강사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모르고 있는 거의 미지의 영역인데, 이제 그 학습법 강사들한테는 이거를 습관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정독을 하고 책을 딱 덮자마자 목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요한 핵심어구 내용들을 줄줄줄 구술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후천적 기억력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도 계속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좀 늦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해가지고,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